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9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전국 선사박물관 이한용 전 관장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이 고고학사적으로 왜 중요한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주먹도끼를 도구로서 한번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신기술이었던 주먹도끼, 원시인들은 이걸 어떻게 썼고 또 인류 진화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한용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시인이라는 표현은 써도 되는 표현인가요? 근데 제가 원시인이란 표현을 좀 왜냐하면 원시인 막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그 희화적으로 이렇게 막 뭐 바보짓하고 만화에 이렇게 나오는. 예, 그래서 네. 그냥 구석기 사람 혹은 고인류 이렇게 고인류?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고인류. 네네네. 네. 자, 오늘 저희가 도구로서의 주먹도끼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주먹도끼를 쓰기 시작한 시기를 전체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먹도끼는 뭐 한 16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뭐 올바이고즈라든지 뭐 칼람포스 이런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석기를 만들었던 게 한 300만 년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의 100만 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석기를 만들려면 두 발로 일어서서 두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대개 한 400만 년 전에 두 발로 일어섰고 100만 년 정도 지나서 손으로 석기를 처음 돌조각 깨서 만들었고 네. 거기서 또 100만 년, 150만 년 지나가지고 이 주먹도끼를 만들게 됐고 주먹도끼는 거의 한 100만 년, 150만 년 이상 초장기 베스트셀러고 예.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마치 뭐 두 발로 일어선다든지 불의 사용이라든지 바늘 발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뭐 버금가는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굉장히 인류 진화사에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이 바로 주먹도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도구라는 게 고고학이나 고인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할 때 도구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고고학에서 시대 구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도 굉장히 뭐 선명하게 구분된 게 덴마크의 고고학자 뭐 톰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뭐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는 두드러 깨서 만들고 신석기는 갈아서 만들고 아, 예.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뭐 큰 뭐 뭐라 그럴까요? 큰 뭐 문제 없이 지금까지도 잘 통용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도구 혹은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원재료 네. 그래서 요새 뭐 플라스틱 시대라든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나오고 미래 사실은- 인류는 네네네. 우리를 플라스틱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그런 수도 다음에 있겠네요. 도구로서 사실은 나무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우리 뭐 호모 뭐 사피엔스, 호모 뭐뭐뭐 많잖아요. 인류 중에. 주먹도끼를 썼을 때의 그 고인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이제 호모 에렉투스 호모 때부터 에렉투스. 주먹도끼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이 석기를 처음 만든 게 제가 아까 300만 년 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석기를 만들 그 당시에 네. 뭐 굉장히 여러 고인류들이 이렇게 같이 뭐 모여 살았을까 하여간 같이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네. 근데 결국은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예. 호모 석기를 만들 수 있었던 호모들은 계속 진화를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게 유전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오늘날까지 연결되고 있고 석기를 만들지 못했던 고인류들은 멸종. 아. 그래서 이 석기 한 조각을 돌 조각을 떼어낸 그 순간 아니면 어떤 그 사건 그런 예, 것들이 예. 여러 고인류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 뭐 250만 년 전, 300만 년 전쯤에 지금도 뭐 환경 변화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중요한 환경 변화가 생겨서 그동안에 먹을거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식물 열매도 뭐 식물성 나무 열매 편하게 따먹었었는데 네. 나무 열매 숫자도 작아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네. 뭔가 생존에 이제 어떠한 그 긴박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네. 두 급으로 갈립니다. 우리 호모 하비리스 계통의 호모속들은 석기를 만들어서 그동안 먹을 수가 없었던 네.
우리가 개가 풀 뜯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개가 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배고프면 그래도 먹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예. 개가 풀을 먹고 살게 되는 과정이 말이 쉽지 얼마나 그게 복잡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정말로 그 생명의 어떤 생존의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면서 석기를 만들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서 살아남았던 그룹, 이게 이제 호모 하빌리스. 예, 그렇죠. 호모 예. 속이고, 네. 이게 파란트로푸스, 뭐 보이세이 뭐 이런 식으로 파란트로푸스도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란다. 그분들께서는 이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먹고 버티자. 그래서 열매가 딱딱해지면은 이빨을 막 키워요. 그 근육 붙여서 막 뜯어먹고 예. 나무 껍질 막 벗겨 먹고. 예. 그래서 우리가 너트크래커맨이라는 뭐 별명도 있는데 네. 자기 몸을 변화시킨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지컬을 좀 바꿔보자. 예. 한계가 있겠죠. 네. 우리가 그래서 문화적인 진화를 석기를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진화한 그룹들은 네. 살아남았고 네. 막 머리통에 막 근육을 붙이고 이빨을 키웠던 네. 그런 이제 그 파란트로스를 비롯한 고인류들은 결국 멸종. 체질적으로 적응했던 사람들은 멸종을 했고. 그래서 고인류 중에 호모가 붙으면 도구를 쓴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럼 그 도구를 쓴 수많은 고인류 중에 어떻게 또 그 중에서도 호모 사피엔스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네. 왜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라는 뭐 책도 썼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원인이 굉장히 많겠죠. 이유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뭔가 호모 사피엔스들이 우리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네. 사회적인 정보망이 훨씬 촘촘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회적인 정보망이 좀 네,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로 협동하고 뭔가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사회를 더 큰 사회를 어떤 정보의 교류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소통 능력이 네, 뛰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고고학적인 유무를 하나를 딱 꼽으라면은 예. 놀랍게도 바늘을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늘. 호모 사피엔스의 강점은 바늘에 있었다. 귀 있는 바늘. 구멍 귀 있는 뚫려. 거. 네. 그래서 인류의 진화를 우리가 아주 그 짧게 설명하면은 예. 머리는 점점 커지고 석기는 점점 작아졌다. 예. 혹은 점점 추운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네안데르탈인들은 송곳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마 지금까지 귀 있는 바늘이 발견됐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귀 있는 바늘로 옷을 촘촘하게 꿰매 입었던 사람들이랑 송곳으로 나름 뭐 꼬맸지만 얼기설기한 사람이랑은 부푼한설 찬바람을 그렇지. 막는 보온 기능이 완전히 달랐다. 생존력의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귀 있는 바늘이 소위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의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귀 있는 바늘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귀 있는 바늘이요? 만들려면요? 석기가 필요하죠. 구멍을 뚫는 석기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주먹도끼가 아무리 뛰어난 도구지만은 이걸로 구멍을 뚫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4만 년을 전후한 그때서부터 석기 만드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비하면 나노 기술에 비견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찌르개라고 하는 세기계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석기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구멍을 뚫죠. 그래서 이게 석기 얘기가 사실은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결국은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그러네요.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이게 수만 단계 쌓이면 스페이스 X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늘 구멍이 대단한 그렇죠. 거네. 이 별것 않아 보이는 이런 돌조각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우주선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고 결국은 그 뼈로 만든 아니면 그 사슴 뿔 같은 거를 갈아서 만든 뾰족한 송곳에 미세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된 능력, 그 기술, 그 기술이 바로 결국 인류의 생존을 갈랐고 여기서 좀 더 굳이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세기계 있잖아요. 세기계. 세기계로는
바늘에 구멍만 뚫은 게 아니라 뭘 새겼겠죠.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 사슴뿔을 깎아서. 진짜 예술 목적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크놀로지랑 예술이랑 뭐 아트 테크놀로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굴벽화도 그 당시 최고의 화학 기술의 결정판이거든요. 물감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석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네. 능력이 네. 결국은 예술 활동까지도 연결됐고 예술 활동이란 결국은 창의력이잖아요. 네. 그 창의력에 발현하는데 결국은 석기를 처음 만들었던 능력이 연결되는 거니까 야, 재밌다. 이게 뭐 그냥 굴비 두릅 엮듯이 계속 연결되는 얘기들이 사실은 구석기 시대 인류 진화와 석기의 진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제로 수십만 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썼던 주먹도끼를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은 잡지사 최초로 두개골을 가져오셨어요. 이 두개골은 왜 가져오셨어요? 예.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쩌면 CBS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이게 뭐 외부 강연할 때 이 쓰는 두개골은 실제 방식이긴 그 당시 두개골 아니죠? 실제 그 당시에 두개골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캐스트로 해서 우리가 1차 캐스트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석기 뭐 캐스트인데요. 예. 인류의 두개골이죠. 제가 그랬죠. 인류의 진화를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네네. 머리는 점점 커지고 물론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뇌의 용량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머리는 점점 커지고 네. 석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시면 손가락보다 작은 석기들이 있잖아요. 머리는 커지고 석기는 작아진다. 제가 이렇게 제 머리로 한번 딱 보시면은 실제로 300만 년. 그다음에 이건 뭐 이게 오스트랄피테쿠스. 이건 주먹도끼 만들었던 호모 에렉투스. 네. 이건 그리고 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오기가 한 300만 년 걸렸고. 교수님까지 가기가. 그렇죠. 그리고 최초의 석기 돌조각 하나에서부터 오늘날 휴대폰 스페이스 X까지 300만 년 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하나 진짜 그 석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재밌는 얘기가 이걸 보시면요. 머리가 점점 커졌잖아요. 근데 이 두개골 용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머리 사이즈를 뭐 자기 신체에 맞아야 되니까 뇌도 커지겠죠. 커질 수는 없는데 어떤 작전을 쓰냐 하면은 이 턱을 쭉 집어넣는 작전을 씁니다. 그럼 뭐가 좋나요? 이 안에 뇌 용량이 내부 면적이 커지죠. 턱을 안으로 집어넣고 앞이마를 쭉 세워서 전두엽을 세워서 이 두개골 뼈 안에 뇌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키우는 작전으로 진화가 점점 되는데 이 턱을 안으로 쭉 집어넣으려면 이빨이 작아져야 돼요. 이빨이. 그렇죠. 그렇겠죠. 이빨이 작아져야 되는데 육회 뭐 중에 뭉티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뭉티기. 대구에서 주먹만한 그 고기를 그대로 입에다 넣고 씹는다 하면은 30-40분 씹어도 사실은 씹을까 말까잖아요. 이 턱이 아프죠. 그렇겠죠. 석기로 잘게 썰죠. 굳이 큰 이빨이 필요 없어요. 석기가 있어서 가능했구나. 그리고 이 인류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송곳니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이거는 송곳니로 이 살가죽을 찢어야 되는데 석기로 자르면 되니까. 이제 송곳니가 클 필요가 없어. 그렇죠. 송곳니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침팬지나 바분 같은 거 보면 막 위협을 하죠. 내 먹이를 뺄 사람 막 위협하지만 우리는 이걸로 잘게 썰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다른 그런 고릴라들과는 다른 그리고 뭐 영장류와 침팬지라든지 고릴라와는 완전히 다른 진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 거기에 이와 같이 하찮아 보이는 돌조각 하나, 300만 년 전에 돌조각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있는데 박물관에 가시면 이 석기 칸이 박물관 앞에 있잖아요. 그냥 돌에 쓱 지나치지 말고 저 작은 돌조각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적응 단계의 전략을 해서 우주선까지 쏘는 우리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개골 감사드리고요. 근데 두개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관장님께서 주먹도끼를 제작하는 과정을 저희한테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방송에서 야외에서 이걸 하신 적은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스튜디오에서 뗀석기가 만들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이 목도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그 당시 고인류의 입장에 대해서 그 시선에서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장비를 좀 착용하셔야 되죠? 착용하시고 네, 보여주시면 뭔가. 되겠습니다. 와, 너무 궁금해. 네, 하여간 제가 돌을 몇 개 가져왔는데 예. 여기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 장비들을 좀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따라하시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돌이 같은 게 튈 수도 있으니까 네. 항상 고글 같은 거를 좀 착용을 하고 그리고 따라할 수도 예. 있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강에 가서 그렇고 막 돌 한 번을 깨시면 실제로는 또 위험할 수도 위험하고 있고 하니까 층간소음 민원도 네네네네. 들어옵니다. 예. 일단 제가 안전 장비 고글을 끼고 튈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좀 진짜 손목 저기 뗀석기 장인 같으세요. 저도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아니 뭐 내 이런 거를 일렬 직관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일단 좀 장갑을 아니 끼고 뗀석기가 그렇게 뚝딱 만들어집니까? 예, 주먹도끼가? 예. 뭐 일단은 석기 만드는 게 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나 근데- 못하는군요. 주먹도끼 만드는 게 또 쉬워요. 아 쉬워요? 선생님한테 배우면. 아, 거기 선생님이 있나요? 그게 저는 인류 진화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보는데 아 예. 즉 정보를 누군가한테 받고 계승하는 거. 그렇죠. 누군가한테 전달해주고 그래서 아마 주먹도끼에 그런 인류 진화의 비밀 같은 게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일단은 오늘 뭐 스튜디오에서 네. 제 기억으로는 요거는 이제 호주 가면은 이제 기념품 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캥거루 제가 가죽입니다. 무릎을 좀 보호하려고 아 무릎 무릎을 놓고 보호용으로. 예. 여기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뗀석기 주먹도끼 만들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와. 오 잘렸어. 네, 오! 주먹도끼 이런 식으로 나를 깨서 와 엄청 날카롭게 잘리네. 스튜디오에서 예. 요걸로 예. 쉽게 말하면 요 가죽을 이렇게 이 바로 그 가죽. 짝짝짝짝 썰어서 예. 이거 이렇게 썰면은 오 썰려. 금방 뭐 썰립니다. 오. 여기 자령을 보고 예. 여기에서 이 돌을 가지고서 와 저게 깨지네. 한 번만 더 깨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스튜디오에서는 여건이 아 예 그렇죠. 와 이거 제가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제가 이게 주먹도끼를 예. 만들면서 예. 좀 생각되는 거는 네. 지금 우리가 네. 아 이게 받치는 돌이 있으면 확실히 편하겠다. 네. 아, 받치는 무릎 돌이 위에서 하시니까 예 저희 이제 뭐 충분히 이 정도 뭐 예. 돌 하나 돌 원리를 어떻게 본 것 같습니다. 깬다. 예. 그럼 제가 그 유튜브에 네. 돌 깨는 게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돌 나를 아, 예, 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자르신 것도 그 작은 부분이 엄청 날카롭게 잘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은 우리가 제가 뭐 안전장비도 장갑도 끼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글도 끼고 했지만 네. 그 당시 때 뭐 300만 년 전에 그 소위 말하는 고인류가 이 돌을 들고서 깼을 때는 우리는 지금 다치면 뭐 데일밴드도 바르고 뭐 연고도 바르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상처가 나서 감염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죠. 위험을 그래서 안고 하는 거죠. 그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그 그러네요. 뭔가 시도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아쉽긴 하지만 아닙니다. 예, 멋있으셨습니다. 한 주먹 뭔가 하시네요. 요 돌날 그래서 요 날을 가지고서 예. 뭔가 이렇게 썰었다. 아까 실제로 좀 썰리는 모습도 봤고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한번 지금 스튜디오에 약간 부싯돌 했을 때 연기 타는 냄새가 나요. 진짜로. 네. 이렇게 썰으면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가죽이 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지게 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치호도 이제 가죽도 네네. 쭉쭉 찢고. 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작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못내 좀 아쉬우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뭔가 이게 그 더 좋은 돌을 가지고 와서 아, 그래서 결국은 석기를 만든다는 것들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네요.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임기응변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의도했던 거건 그다음에 의도치 않았던 건 그런 프로세스들을 쉽게 적응을 해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돌을 잘 골라야 돼요. 예, 예.
돌을 잘 골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재미있는. 노하우와 설계가 고인류의 그렇죠. 머릿속에 그래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주먹도끼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만 주먹도끼를 만드는 건 쉽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돌을 고르고 음.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끼야 되는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 주먹도끼 석기 만드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만드신 주먹도끼로 고기도 잘 나오셨습니까? 전문이죠. 저희 박물관에서 제가 석기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육 예. 프로그램 이름이 선사 차력쇼. 아, 그래서 선사차력쇼. 예, 예. 불 피우고 이렇게 어. 활비비로 불 피우고 아, 진짜로? 석기 만들어서 삼겹살 착 썰어서 시식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너무 재밌다. 석기 체험으로 해가지고 저희 박물관에 뭐 1박 2일 캠프라든지 제가 전국에 뭐 이렇게 가끔 예. 가서 그런 뭐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국 선사박물관 가서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관장님 이런 주먹도끼 같은 석기 기구 말고도 고인류들이 썼던 다른 도구들도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나무겠죠. 나무. 나무도 썼을 텐데. 나무를 아마 예. 우리가 등산 갈 때 조금 마이크 쪽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산 갈 때 네. 지팡이.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때랑 맨손으로 갈 때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든든하죠. 그래서 나무 지팡이가 나무 도구가 굉장히 뭐 단지는 용도로도 썼겠고 뭐 작대기로도 참같이 썼겠죠. 네. 그래서 나무 도구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나무는 아까 안타깝게도 다 썩어서 없어지고 돌만 남아 있는 건데요. 아, 나무가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두세 개 정도 마디만 돼도 이거를 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때 바로 이런 석기들이 등장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마 석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런 가죽을 찢어서 고기를 먹는 용도도 물론 중요했지만 네. 이와 같은 나무를 베어서 나무가 훨씬 도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대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용도로도 이 주먹도끼라든지 찌개 같은 거에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우리 하고 만화에 있습니다. 나오는 그 나무에다가 돌이 얽힌 창처럼 나무와 돌을 연결도 했을까요? 그게 네. 지금 재능장님께서 말씀 나무와 돌을 연결하는 게 네.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죠 일종의. 그래서 끈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돌이랑 그렇죠. 돌이랑 나무라고 하는 이질적인 재료를 붙이기 위해서는 접착제도 필요하고 예. 뭔가 동물의 심줄 같은 뭔가 가공하는 재료들도 필요하고 해서 네. 석기에 자루를 달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팔 길이를 늘려주는 거잖아요. 네. 창 던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먹도끼 아까 도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점점점 작아진다고 했지만 네. 아까 나무 자루를 끼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창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도구가 결국은 무기 발달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주먹도끼 근접전이죠. 이걸 뭐 던져봐야 몇 미터나 던지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제압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나는 안전하게 어. 가까이서 주먹도끼보다 창이 나무 창으로 찌르면 나는 훨씬 안전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던지는 창, 네. 그다음에 활 쏘죠, 네. 총 쏘죠, 대포 쏘죠, 네. ICBM 쏘죠. 그런 식으로 점점 그렇지. 네. 캐스트니까 맞아. 던지는 도구가 네. 그런 식으로 발달하는데 네. 그 제가 오늘 뭐 잡다한 지식사전 이강민의 잡지사에 와 있습니다만은 예. 방송 브로드캐스트죠. 멀리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래서 멀리 방송입니다. 방송. 그게 주먹도끼랑 같이 연결되는 저희 것들이니까. 방송이 지금 저기서 시작된 그렇죠. 거예요? 이 주먹도끼를 만드는 능력 캐스트.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네 오늘. 예. 그래서 던지는 게 결국은 도구의 발달과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뭐 프로야구, 뭐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들 막 160km 막 던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죠. 고릴라 던지는 아무리 게. 팔 힘이 세도 그렇게 정교하게 멀리 못 던지죠. 땅바닥 패대기밖에 못 쳐요. 왜냐면 어깨가 빙글빙글 안 돌아가니까. 그러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로 넘어가니까 일단 멀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던진다는 게 네네. 또 인류의 엄청난 장점. 네네. 그 영장류 동물 중에도 도구를 쓰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침팬지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푹푹 찔러가지고 흰개미 잡아먹는 것도 봤고 실제로 이제 돌을 들고 열매 깨먹는 원숭이 같은 애들도 봤는데 침팬지의 도구 사용과 원시인의 주먹도끼 사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몇 가지 네. 근데 사실은 침팬지도 도구를 썼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뭐 맞죠. 도구를 쓰죠. 그리고 그 주장의 그런 학설의 이면에는 침팬지도 언젠가는 진화해서 사람과 궁금했어요. 같은 예.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거야 사실은 아주 먼 미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네. 침팬지나 이런 고릴라 같은 영장류들이 쓰는 도구와 우리가 쓰는 도구랑은 완전히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네. 즉흥성과 준비성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흥성과 준비성. 예. 그래서 이 침팬지나 이런 것들은 뭐 당장 필요할 때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뜯어서 흰개미집을 먹는다거나 뭐 그런 도구를 쓰잖아요. 예. 사람은 이 도구가 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드는 거죠. 준비를 네.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얘를 또 가지고 다녀.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류 진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 가방을 만들 수 있던 능력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방이.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사람이 우리가 주먹도끼도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두드려 깼냐 그러잖아요. 네. 이 가방 안에 보면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수십 가지를 아마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장류들이 쓰는 도구들은 즉흥해서 현장에서 만들어 쓰는 그런 도구들이었고 우리 고인류 그다음에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 같은 사람들이 쓰는 도구들은 내가 쓸 상황이라든지 내가 쓸 어떠한 특정 시점들을 예비해 가지고 네. 만들고 준비하고 그것을 또 싸가지고 다녀요. 근데 싸가지고 다니는 게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가방을 만든다는 능력이 꽈야지 뭐 만들잖아요. 아. 실을 꽈서 왜 그런 것들이 다 석기를 만들 수 있었던 능력이랑 그러네. 도구 발달이랑 연결되는 건데 그럼 침팬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흰개미 포크용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챙겨서 한 10km 이동해서 흰개미를 찌워서 먹으면 그건 엄청난 좀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예. 뭐 일본 원숭이 고구마 물 씻어 먹는 거라든지 예. 그다음에 원숭이란다 예, 침팬지들 영장류들이 석기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석기를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은 여기다 열매를 올려놓고 호두 같은 거 예를 그걸 들어. 깨죠. 네. 깨면은 밑에 돌도 같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침팬지가 만들었던 석기다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만 우리 뭐 사람이랑 침팬지랑은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수백만 년 전에 700만 년 전 뭐 유전자 식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그래서 침팬지는 나름대로 그 종의 가장 정점에 와 있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끼리 나름대로 진화해서 가장 정점에 와 있는 건데 네.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진화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까지 왔듯이 뭐 수백만 년 후, 수천만 년 후에 또 지금의 영장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가 돼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할 수 있어도 우리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둘 거. 우리 뭐 당장 빠른 미래에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근데 그 고인류들은 지금 같은 이제 언어나 글이 없는 그 인류인데 당시로서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주먹도끼 같은 거를 어떻게 후대에 계승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쓰는 말같이 정교한 말을 썼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오늘 제가 뭐 주먹도끼가 어떻고 인류의 진화가 어떻고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많죠. 예, 앞으로도 더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다만 이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주먹도끼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네. 주먹도끼는 뭐 대충 두드려 깨서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뭔가 설계도에 머릿속에 입력된 설계도의 상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정보가 후대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말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정교한 수준의 뭐 언어 활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뇌에 이 석기를 만드는 그 오른손을 막 쓰는 부위가 뇌의 어떠한 그 언어 관장하는 영역이랑 같이 연결돼 있다 이런 네. 연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짧게 말씀드리면 주먹도끼 하나만 놓고 봐도 네.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던 그 능력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수준의 의사소통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정교해지면서
오늘날의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사회적인 뭐 협동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먹토끼처럼 인류 진화에 큰 영향을 준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면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류의 진화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발로 일어섰던 그 장면이 되겠죠. 직립 예, 네 발에서 두 발로 걸으면은 손이 두 생기죠. 발, 그쵸, 손의 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결국은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손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 게 지금 마지막 숙제고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제일 중요한 사건 두 발로 일어서서 두 손이 생겼다. 예. 두 손으로 뭘 했습니까? 석기를 만들었다. 도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 도구가 뇌 용량을 키우는데 단백질 섭취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빨의 사이즈 줄여들고 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역시 불의 사용. 아. 불로 익히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음. 딱딱한 음식도 부드럽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불을 사용하면 예. 그다음에 딱딱한 음식도 부드럽게 하니까 이 이가 작아도 그렇죠. 되니까 뇌는 작아지면서 커지고. 뇌 용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좋았다. 그렇게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상징 활동, 예술 활동이라고 하겠죠. 동굴 벽화를 그리고 조각을 하고 음악을 하고 공교롭게도 이게 대개 4만 년을 전후로 한 이 예. 제일 살기 어려웠던 시기, 빙하기가 닥쳐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동굴에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조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배고픈 예술인이네요. 배고픈 예술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요새는 맞지는 않지만 예. 결국은 뭔가 내 생명에 위협되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먹을 것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 게 사람이에요. 오늘의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신기하다. 우리가 이강면의 잡지사도 계속 들어야 되고 뭔가 미술관도 가야 되고 박물관도 가야 되는 이유가 예, 예.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걸 뭐 해서 박물관에 가서 빵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와 같은 상징적인 활동,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게 결국 인간의 창의력과 연결되고 새로운 국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던 것들이니까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런 예술 활동이라는 것들, 상징 활동이라는 것들이 인류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네, 잡지사도 많이 봐주시고 또 전국 선사박물관 같은 훌륭한 곳도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전국 선사박물관 그리고 전곡리가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찌르개도 이제 발견되는 아주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단계 도약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곡리에서 사실은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이 주먹도끼를 제가 목이 터져라고 중요한 석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눈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93년서부터 전곡리 구석기 축제라는 걸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들어봤어요. 사람들 축제에서 연천에. 예. 모여서 지금 여기서 돌 깨든 주먹도끼도 만들고 불도 피워보고 뭐 석기도 만들고 뭐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게 야 재밌는데 계속하지 내년에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올해 33회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떠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축제 중에서는 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뭐 축제가 전곡리 구석기 축제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 구석기 연구에 완전히 흐름을 바꿔놓은 전곡리 주먹도끼 거기다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세계 최대 크기의 주먹도끼가 주먹찌르개가 찌르개, 나왔던 예. 유적. 그래서 이거 거기도 플러스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활동이 연결돼 있었죠. 네, 그렇죠. 전곡 유적에서 한참 발굴 열심히 할 때가 2000년대거든요. 네. 90년대 말. 네.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땅값 올리고 우리 동네 아파트 지어야 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개발에 근데 예. 23만 평 미니 신도시 딱 들어올 그 땅을 그야말로 연천의 가장 금싸라기 같은 땅을 네. 지역 주민들이 지켜낸 거죠. 그러네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지금은 누구나 아파트 짓거나 공장 짓는 것보다 이 유적이 있는 게 얼마나 보물 같은 유적이냐라는 것들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네. 그러면 전국에서 이러한 유적을 보호하고 어떤 문화유산으로서 문화관광으로서 가는 이런 경험을 이제는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2029년도에 네.
이러한 연천 전국리 구석기 축제의 확장판, 세계판. 그래서 세계 구석기 엑스포를 결정이 됐습니다. 2020년. 결정이 됐습니까? 야. 그래서 지금 전국리 축제 때도 뭐 지금도 물론 많은 세계 구석기 뭐 고고학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야말로 그 휴전선에 가까운 인구 4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시골 연천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야말로 주먹도끼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 네.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유적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 정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던 20%. 연천 주민들의 노력이 이제 구석기 엑스포로 세계 구석기 엑스포로 엑스포 때는 좀 복장도 이렇게 좀 가죽 옷 입고 네 지금 주먹도끼 한번 전국리 만들어주시면 될것 그럼요 같아요. 전국리 네, 구석 그건 축제 또 매년 메인 5월 5일 무대에서. 날 합니다. 2027년도 5월 5일 날 하니까 그때 현장에서 적시사 저 한번 필요하시면 와주세요. 적시사 한번 제가 또 뭐 이렇게 촬영하셔도 간단한 좋을 뭐 것 진행이라도 네네네네. 할 일 있으면 가죽 옷 입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에서 예. 문화유산을 브랜드를 가지고서 정말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축제가 세계적으로 가는 중요한 사건이 됐고 전국리 유적을 세계유산 등재한다는 기사도 오래 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세계유산으로 진작에 등재가 됐어야죠.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 그런 뭐 어떠한 열망 같은 것들이 모아져서 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자 그런 노력이 올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까 이와 같은 전국리의 어떤 이런 뭐 주먹도끼라든지 세계 최대의 찌개라든지 그게 돌이잖아요. 예. 돌이니까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왠지 그냥 돌. 투박해 보이는. 예, 그래서 뭔가 이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석기 유물들이 소위 말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여론도 환기시키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고고학 유적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유적으로서 이제 석괴들도 유적으로서 뭔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이걸 세계유산으로도 가고 그 세계문화유산 엑스포로 가서 이것이 그야말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 옛날 노래 중에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김창완과 네, 꾸러기. 그래서 거기 가사 중에 기가 막힌 대사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쭉쭉 나가다가 네. 사는 게 아니라 논일며 즐기는 것. 옛날에 누가 살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리 구석규적에서 30만 년 전에 또 30만 년 후에 살 사람들 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도 꼭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관장님께서 보시기에 먼 미래의 인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우리의 최첨단이죠. 스마트폰이나 AI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떤 유물로 바라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주먹도끼가 구석기 시대 그 당대의 최고의 하이테크잖아요. 네. 시대별로 그 최고 하이테크가 있고 물론 AI는 21세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하이테크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서 더 발달할 수 있겠죠. 네. 그야말로 굉장히 먼 미래에는 뭐 엄청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다음에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현재의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아주 머나먼 미래에 또 그 닥쳐진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이테크를 만들고 새로운 적응 전략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같이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다. 예. 전곡 선사박물관 이한용 전 관장님과 함께 전국리 주먹도끼를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멋진 말씀과 또 오늘 멋진 시연 감사드리고 또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